자, 238쪽에 어휘 볼게요. 어휘. 자, 여기서 오늘 제 책을 보면 이렇게 많이 써왔어요. 철자를 틀리지 말자 이래서 열심히 써왔는데 저도 제 글씨를 보고 어디까지 했지 약간 막 헷갈릴 수 있어서 철자 틀지 않게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38쪽. I absolutely detested the idea of staying up late at night에서 detest라는 단어, detest. detest는요, 어휘 공부해야지 이러면 거의 앞에서 공부하는 단어예요. 우리 좋아한다라고 할 때 like를 사용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뭐라고 표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요, dislike는 잘 안 씁니다. dislike보다 더 센 표현이죠. 뭐 있어요? hate. I hate you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아닌 이상 이거는 정말 증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dislike나 hate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우리 일본어에는 아예 맛없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don't like 이 정도의 표현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dislike랑 hate, dilike라니. 죄송합니다. dislike랑 hate는 이제 가장 쉬운 단어고 요거랑 관련된 표현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여기 detes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detest. 뒤의 의미는 깎아내리는 거고요. 요 test는 뭐냐면 여러분 그 종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testify, 동사는 testify, 명사는 testimony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면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증 이런 거죠. 증언 이렇게 하죠. 내가 신을 경험해봤어. 즉 뭔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detest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신에 대한 증언, 내가 이렇게 신을 경험해봤어 그런 어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언 이렇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도 쓰는 단어가 됐는데, 근데 신을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거를 어떻게 허락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한 신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담은 거가 detest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굉장히 형식을 갖춘 formal English의 일종인 거예요. 나는 너를 detest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etest는 이제 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그렇게 아주 격식을 차린 표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포 영화 있잖아요. 무슨 무비라 그래요? 호러 무비라 그러죠. 그래서 horror 이게 공포심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근데 싫어하는 것 중에서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 정말 싫어. 이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싫을 때, 도덕적으로 희응, 이응한다고 해요. 도덕적으로 이제 어떤 면으로 그 사람을 뭐 하죠? 혐오. 네. 그게 이 허를 활용해서 abhor라고 합니다. abhor. 저건 아니야, 이렇게. 그죠? abhor. 도덕적으로 혐오한다는 의미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도 abhor입니다. 얘도 역시나 수준이 좀 있는 단어죠. 됐죠? 그 다음에 배에서 싫으면 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죠? 혐오 사는 거 disgust이죠. 근데 복부를 영어로 말하죠. 복부. 스토머그 위장, 복부. 위장하고 복부의 뭔 차이예요? 단어 어휘의 급이. 스토머그는 조금 쉽고 복부는 어렵잖아요. 복부. 업더민이라고 하거든요. 업더민. 그래서 업더민에서 위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어해서 abomin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bominate. 그러니까 업더민이 위장이라는 뜻인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도. 그래서 abominate. 속에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싫어. 아시겠죠? 어원이 좀 더 어려워요. 여기에서 오민 있잖아요. 여기 오민.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오맨이라는 영화 알아요? 영화?
아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집이, 외딴 집이 있어요. 한 2층 집 이런 집이 있고, 여기 뭐 피레침이 있고, 이거 십자가 같네요. 피레침이 있고, 여기 까마귀가 깍깍깍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 빈 그 놀이기구가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오죠. 그런 시리즈물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오맨이라는 단어는 징조, 징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무조건 나쁠 때만 쓰이는 건 아닌데 보통 나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abominate에서 오민, 이게 원래 어원은 오멘, 징조. 그래서 up이라는 것도 나쁜 거거든요. 우리 아까 abhor에서 hor는 horror, 공포였잖아요, 공포. 그래서 이 up이 나쁜 의미가 있어서 abominate, 얘도 나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혐오감을 느끼는 거, 구역질을 할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는 거가 abominate입니다. abominate. 그 다음에 이제 싫을 때 토하는 소리, 토하는 소리를 연상시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토하는 소리. 의액. 좋아요. 의액하고 비슷해요. 오악, 그죠? 그냥 기억을 위해서. 왜냐면 wrath, wrath. 되셨죠? wrath. 자, abominate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혐오하는 거거든요. 근데 wrath도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뭐가 조금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일상 영어에서는 wrath를 좀 더 많이 씁니다. 하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할 때도 나 이거 정말 싫어해, 나 메뚜기 정말 싫어해 이런 때도 wrath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wrath. 그리고 경멸하다.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경멸하다. despise. 경멸하다까지 할게요. 경멸하다. despise. 자, D라는 거는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spies에서 sp가 시력하고 관련된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있죠. 여기서 이게 시력, 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despise에서 이게 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디니가 깔아보는 거예요. 깔아보는 거. 그렇죠? 사투리인가요? 깔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이 무시하는 거.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요, despise는 look down on이에요. look down on. look down. despise, look down on. 자, 이 정도 하면은 싫어하다 괜찮습니다. 자, 싫어하다, 뭐 dislike나 hate도 괜찮지만 신에 대해서 도대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뭐라고 하죠? detest 굉장히 격식을 차린 표현. 그리고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로 싫어요. abhor도 괜찮아요. abhor도 좋고, 그러니까 힘을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 속이 뒤집어질 정도야. abdomin이 복부, 속이 뒤집어져. abominate, omen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였지? 구역질하는 소리. 구역질이라. wrath. 그리고 깔아봐요. 네? despise, look down on, despise. 근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 나는 안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멸인데 그냥 무시도 무시지만 싫어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네모칸은 stay up late는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 자고 버틴다라는 그런 생각 나 정말 싫어해. 왜 야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네요. 첫 번째 defend에 대해서 defend. 뭐하다? 네, 방어하다. 예, 자, 두 번째 abhor 여기 있죠. 여기 싫어하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abhor. 세 번째 confirm이 뭐죠? confirm 많이 했었죠. 확인하다. 자, 페이지 바꿔볼게요. 새 파일로. 글씨를 많이 쓰면 멈추는 것 같아서.
자, confirm인데 firm이 견고한, 단단한이죠. 그래서 이때 con은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인 겁니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자, 그럼 요거랑 같은 단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바꿨겠죠. 자, 세상에서 견고한 것 중에 이응 시옷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기가 가장 안전해요. 전쟁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침 없어, 둘 다. 요새. 요새. 컨펌이 요새가 아니에요. 요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컨펌하고 같은 의미 할 거예요. 자, 요새라고 하면 남자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fortress. fortress가 요새고요. 동사로 요새화 하다라는 의미에서 강화시키다. fortify. 네. 뒤에 이렇게 y로 끝나잖아요. fy, 뭐 I 이렇게 끝내면은 그렇게 만들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fortify가 fortress를 만드는 거예요. fortress 요새. fortress 요 2예요. 중간 이상하게 생긴 거죠. 이거 2. 요새를 만드는 게 fortif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사 요새화하다 이렇게 뭐하다? 강화시키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는요. strengthen도 일종의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면서 뭐 이거는 이제 강화의 의미에 조금 더 강한 거고요. 강화 쪽으로 확고하게 하다 그쪽으로 갈 때는 fortify에 조금 가까운 거고 이 confirm이 맞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승인, 비준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confirm이 확인하다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승인하다, 비준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자, 승인, 비준이라고 할 때는 뭔가를 승인할 때는 이성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성 영어로 뭐죠? 이성? 그렇죠. 이성은 reason이고요. 합리적이 rational이요. rational. 합리적이 rational. 여기에 알파벳 E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합리적인 이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활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이 앞에 RA가 따라서 ratif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tify, 비준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좀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준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ratify, 뭐 a contract, 계약을 비준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수정헌법 혹시 기억해요? 수정헌법? 그건 헌법. 수정헌법. amendment. 그런 거 할 때도 뭐 ratify an amendment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수준 있는 단어.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비준하다는 ratify. 네,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서 써볼게요. 요 단어. 네, verify. 여러분 그 서울대의 아마 모토일 것 같은데 베리타스 알아요? 베리타스? 네, 베리타스가 이제 라틴어인데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영어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왔어요. verify. 자, fly니까 그렇게 만들자. 진리로 만들다잖아요. 진리로 만드는 거니까 뜻이 뭐겠어요? 진리로 만드는 거? 진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 맞아요. 이거 증거를 대다요. 입증하다. 증거를 대다. 증거를 대다, 입증하다. 자, 그러면 증거를 대다, 입증하다면 우리 알고 있는 prove.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prove 있고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이 V로 시작하는데요. 그 유효한이 알아요? 유효한? 유효한 형용사. 유효한. 여권에 보면 유효기를 쓰잖아요. valid, 그러니까 유효한이라는 단어거든요. valid, 유효한. 그래서 유효하게 하다 또는 입증하다라고 할 때 validate.
입증하다이지만 뭐하다? 유효하게다. 효력이 있게 하다. 즉 이때까지는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 그때까지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보면은 거의 V로 시작하잖아요. V로 시작하는 경우는 법률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prove는 그냥 입증하다,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verify라든지 validate 같은 경우는 법적인 효과랑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이에요. 그 정도. 네. 네 번째, 있는 abandon, 포기하다. 이 정도는 보통 권한 같은 걸 포기하는 거지만 그 이외는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give up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죠. 두 번째, 10번, 밑줄진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것은 I had an uncanny feeling that I had seen this scene somewhere before. uncanny. uncanny라는 말 들어봤어요? 정신분석 전문 용어 중에 하나예요. uncanny. 이거를 우리말로는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낯설게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낯설게 하기가 나쁘진 않아요. 어떤 의미냐?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앞에 on이 있으니까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canny랑 uncanny랑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만 이건 일반 영어잖아요. 일반 영어에서는 canny를 그렇게 쓰지 않는데 자, uncanny는 뭐냐면 원래 정신분석에서는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런 면이 있었네. 내가 아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이상하게 뭔가 익숙하고 친숙했었는데 기묘하고 묘상, 이상, 괴상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를 uncanny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제 전문 용어인 거고 여기서요 uncanny는 그 뜻이 맞습니다. 기묘한, 묘상한, 이상한, 기괴한, 그러니까 뭔가 낯설어, strange예요. 일단은 strange. strange의 의미도 있지만 strange에다가 이거 weird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거기다가 약간 mysterious, 신비롭기도 해. 잘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에 danger,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때를 uncanny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canny라고 하면요, 이거의 반대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 약삭 빠른. 좋게 표현은 영리한인데 약삭 빠른 건 영리보다는 약간 영악에 가깝죠. 그거를 canny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anny라고 하면은 그게 뭐 꼭 나쁜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uncanny를 모른다면 I had seen this scene somewhere before. 전에 어디선가 이 장면 본 것 같다라는 뭔가 오묘하고 이상하고 기괴하고 낯설고 막 그런 감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첫 번째가 odd라고 되어 있죠. odd, 이상한 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 strange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폭넓게 쓰일 수 있겠죠. 자, odd도 strange는 strange인데 이게 이상한 이유는 짝이 맞지 않아서 이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짝이 맞지 않아서 이상한, 낯선, 이상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상한, 낯선 저번에 했으니까 수요일날 ongoing 보겠습니다. on, go. 자, 동사를 쓸 때 go, on, drive, on 이렇게 on이 있으면 계속해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의미가 있어서 ongoing은 계속해서 하는, 지속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진행되는, 계속되는. 세 번째, obvious. 뭐 obvious 이 단어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맞죠? obvious 뜻이 뭐죠? 명백한이죠. obvious. 우리 보통 독해에서 obviously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다시 써볼게요. apparently 하고는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obviously 명백한, apparently도 뭔가 명백한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는 obvious는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 겉으로 드러나 있을 때가 obviously 입니다. 왜?
observe 했거든요.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 obvious, 명백한. 그런데 apparently에서의 명백한 이런 뜻은 얘는 appear에서 왔거든요. appear가 처럼 보이다잖아요. 처럼 보이는 거는 견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견해.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약간 우리 한국에서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 같은 거. 그래서 내 생각에 명백히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이라면은 apparently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네 번째, offensive. 네, offensive는 화가 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게 하는, 모욕적인 또는 화가 나게 하는. 그 상대방한테 뭔가 좀 들으면은 기분 나쁠 것 같은 말을 할 때 뭐라고 보통 회화에서 하냐면 Don't be offensive 라고 해요. Don't be offensive. 기분 나빠하지 마, 화내지 마 하거나 아니면은 Don't take it personal. personal하게 받아들이지 마. personal.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개인 감정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그 괴상한 낯선 몇 개 더 써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거의 알 것 같기는 해. 자, 괴상한 낯선에서 뭐 strange, weird, odd 했고요. 친숙하지 않으니까 unfamiliar. unfamiliar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랑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단어가 있어서 자, 여기에서 새 부리, 새 주둥이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새 부리, 새 주둥이. 새의 부리, 새 주둥이. 제가 조류를 좋아하게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동물은 그렇게 좋았어요. 털 달린 애들, 따뜻한 애들. 근데 새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 그때 키워보니까 괜찮았어요. 이게 무서웠어요, 저는. 돈, 화폐, 지폐 또 있는데요. 새 주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주둥이를 가지고 pack이라고 합니다. 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콕콕콕 찝는 거. 그래서 이 조금 이상한 낯선 그런 단어 중에서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pack이라는 단어에서 온 게 뭐냐면 peculiar 나였습니다. peculiar. peculiar, peculiar. 이게 팩 딱 쪼아서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말 사전에는 독특한, 특별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특한, 특별한. 그래서 언제 쓰냐면 여러 가지가 막 땅에 막 뿌려져 있잖아요.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자기 먹을 것만 탁탁탁 집어 먹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셔서 독특한, 특별한 이것도 되는데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쟤는 다르네? 저건 다르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상한, 특별한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peculiar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 단어가 지금은 거의 한 가지 뜻으로 고착화되어 버렸죠. queer가 원래는 이상한 이거예요. 이상한에서 괴상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괴상한.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queer theory, 동성애 이론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표현을 할 때 queer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괴상한 이런 뜻이라서 남성들을 지칭할 때 그런 성향을 가진 남성들을 지칭할 때만 쓰다가 지금은 동성애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queer라고 하면 지금은 거의 동성애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알 것 같아요. 자, 설명하다. 설명이 뭐죠? 설명? A로 시작하는 거? 네. CCOUNT. accountable은 설명할 수 있는이 되겠죠. 설명할 수 있는. 그럼 이상한 거는 설명할 수 없는. unaccountable. 그 다음에 익숙한 뭐예요? 익숙한? 포뮬리 나왔으니까. 문법에서 하는 거, 뭐 익숙한. accustomed죠. 그럼 여기 앞에 on만 붙이면 unaccustomed. 무슨 뜻? 익숙하지 않은 낯선. 그래서
거의 이제 be accustomed to, 뭐 get accustomed to 이렇게 나오지만 unaccustomed도 우리 문법에서 활용된 적이 있거든요. 고민하실 건 없고 그냥 반대말에서 친숙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1번 가볼게요. 11번. 자, 이거야 뭐 그냥 3초 컷이죠. 3초 컷. 그죠? put up with 라는데 이 회사에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참지 않아. put 두다 위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참다 견디다 그런 뜻이죠. 참다 견디다 put up with 인데 자, 단어 하나씩 볼게요. modify. modify라는 말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는 change인데요. change는 바꾸다, 그냥 변화의 의미인 거고요. modify는 좋게 바꾸는 거라서 개조하다, 수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좋게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바꾸다 할 때 alter, 요거 alter. 그래서 이거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사용하는 게 alter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cord, 기록하다. 세 번째 tolerate인데요. 참다. 여기 세 번째가 답이죠. 참다 조금 이따 보고. 네 번째 evaluate. evaluate는 뭐죠? 평가하다. 그럼 이거 A로 시작하는 거 있죠? 시험 보잖아요. 네, assess, 평가하다. 평가하다. 또 있습니다. 자, praise가 칭찬하다죠. 칭찬하다. 그죠? 칭찬하다. 칭찬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앞에 AP를 붙여가지고 appraise라고 해도 얘도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appraise는 보통 예술품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미적으로 값을 매기다, 감정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감정하다라고 기출된 적이 있어요. evaluate, assess, appraise. 그럼 이제 우리 참다로 가보겠습니다. 참다. tolerate,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tolerate는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줄게요. 괜찮아요. 자, tolerate는 싫지만 에휴 어쩌냐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거지가 싫어. 거지들이 길거리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서 여러분이 거지야 너 가! 할 거 아니죠. 그런 식의 참음을 tolerate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고 넘어가 주는 거. 그런 참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는 put up with랑은 느낌이 되게 다르죠. put up with는 자기가 참고 견디는 거니까 세밀한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참고 견디다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tolerate하고 다르게 정말 노력하면서 참았어, 견뎠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인고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참고 견뎌야 돼. 우리 배터리 중에 오래가는 배터리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회사? 맞습니다. endure가 견디다예요. 그래서 endure. 그러니까 듀라셀 말씀하셨잖아요. endure가 기간이 오래가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energize는 에너지를 내는 것,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endure는 인내를 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엄청 귀엽죠? 근데 되게 빠르죠. bear. 곰이에요. 곰, 그죠? 곰인데, 곰은 어떤 아이입니까?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뛸 때는 정말 빠르지만. 그래서 그냥 귀찮아도 싫어도 참아준다. 그래서 참고 견디다가 bear예요. 그런데 참다 견디다도 있지만 우리 be born 하는 거 있죠. 태어나다. be born으로만 써야 돼요. be born으로만 써야 돼요. 태어나다예요. 근데 이 원래 모양은 bear입니다. 그럼 bear 뜻은 뭘까요? 나타. 이게 태어나다니까 나타죠. 나타. 아시겠죠? 나타. 그 다음에 보통 회사 같은 거 할 때 bear
뭐 responsibilit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책임감을 지다. 즉 곰은 몸속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놓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다, 책임을 떠맡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를 낳다, 이렇게 출산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 견디다 할 때 우리 ing 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stand. 또 있죠. stand 옆에 있는 거. resist 있잖아요. 그렇죠? stand, resist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저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항하다도 있지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다, 견디다를 가지고 약간 무엇을 참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생리현상을 억누르다로 볼게요. 참는 건 참는 건데 보통은 생리현상을 억누르다. 우리 누르다가 뭐죠? 누르다? 네. press. press. 자, press 꾹꾹꾹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up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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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게 생리현상을 참다. 두 번째, 참는 건 참는데 생리현상을 참을 수도 있지만 감정이나 충동을 참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다 참는 것도 되고 suppress는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둘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세밀하게 나눠서 외울 것 같지는 없어요.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자, 감정에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suppress도 쓰지만 감정은 올라오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요? 아니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요. 그래서 repress. 그래서 press 자체가 누르다인데 어떤 때는 suppress고 어떤 때는 repress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인 경우에는 repress만 쓰고 suppress는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생리현상을 참다에 우리 아까 나왔던 resist가 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resist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쉽게는 stop도 여기 들어가죠. stop도 참다 견디다. 요거 hold back, hold back. hold가 잡다, 쥐다 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회화에서 많이 쓰는 거 기다리다, 참다, 전화, 잠깐만 뭐죠? hold on 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래서 hold on이 참다, 기다리다 라는 뜻도 있는데 hold back, 왜 나가려는 걸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old back으로도 그냥 참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거 자동사 restrain. 자, 이 strain은 이렇게 줄이 당겨졌을 때 생기는 부담, 압박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re라는 거는 다시 압박을 주는 거, 그래서 다시금 억눌려서 참고 있는 restrain입니다. restrain. 그 다음에 감정적인 참다로 가볼게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쑥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꿀꺽 삼키다 라고도 하죠. 삼키다가 제비 swallow. swallow. 그 감정은 참는 거는 사실은 take control 이라고도 하거든요. control 하는 거죠. 그리고 R로 시작하는 거 있죠. restrain이 이쪽에 있고요. R로 시작하는 거 또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문제 부제 나왔잖아요. 자동사 이러면서. 문제 안 풀었어요? refrain. 자동사 refrain from 하지 않았습니까? refrain. 이제 restrain, refrain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라고 했을 때 그냥 큰 범죄에서 다 봐도 되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긴 하다. 근데 사실 한국말도 물을 먹다, 물을 마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막 열받아서 외우지는 마시고 참다의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2번. take를 가지고 활용한 표현들이네요. 선택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I'm going to take over his former position. 네, I'm going to take over his former position. take over의 뜻이 뭐죠? take over 인수하다, 인계하다, 뭐 인수, 인계
하다예요, 받다예요? 자, 그럼 하다 받다. 그러면 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take over, I'm going to take over his former position이잖아요. 그의 일자리를 내가 받아올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일자리를 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 받을 거예요. 내가 받을 거예요. take over.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an't take on any more work at the moment. 네, I can't take on any more work. 더 이상의 일을 take on, on은 붙어있는 거라 그랬죠. over는 건너가는 거라서 인수, 인계, 건네주는 건데 on은 달라붙는 거예요. 나 이 일을 뭐 할 수 없어? 떠맡다.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요거는 그냥 누가 줬어가 아니라 그 일이 나한테 탁 달라붙어 버렸네 이런 뜻이고, 요거는 건너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직, 전의 일자리, 그 전 자리를 내가 떠맡을 거야 이런 표현이고, 여기는 더 이상의 일을 내가 맡을 수가 없다, 책임질 수가 없다. At the moment,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일을 못 맡겠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lane couldn't take off because of the heavy fog. 네, 비행기가 뭘 못했어요? 네, 이륙하다라는 뜻이죠. 안개가 많이 껴서 이륙을 할 수가 없네 라고 했네요. 자, take off 무슨 동사를 썼어요 지금? 자동사를 썼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타동사로 쓰면 뭐예요? 타동사? 네, 맞습니다. 벗다. 벗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I can't go out because I have to take after my baby. 나 못 나가. 왜냐하면 베이비 시스터를 뭐 해야 되거든? 돌보다는 take care of 삐리리 이거죠. 이거 없으면은 뭐 자매라고 뭐 시스터 표현 안 하겠지만, 그래서 take care of가 돌보다이고요. 또 있어요. after가 들어가는 거. 네, look after. 뒤를 봐주는 거. 이 두 개가 돌보다인 거죠. take after는 이것도 수요일 날 했다 맞죠? 한 단어로 네, 담다 resemble.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잘못 사용된 표현입니다. 240쪽. 자,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하면서 단어를 넣어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campaign 시작. Campaign to eliminate pollution will prove 밑줄 unless it has the understanding and full cooperation of the public. 자, 캠페인이래요. 오염을 없애는 캠페인은 will prove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입증될 것이다. 입증될 것이다. 이 형식이고 여기 형용사 뭐를 쓰시오. 그럼 여기 해석해봐야 돼요. 자, 해석을 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오염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이죠. Unless it has the understanding, 이해. Full cooperation, 완전 협조. 누구의? 대중이. 대중의 이해와 완전한 협조가 없으면 오염을 없애야 하는 캠페인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헛되죠. 허무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허무한, 헛된이라고 할 때 4번 futil입니다. futile. 네, futile. 자, few 이렇게 쓰면 여러분 fungus.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는 뭐로 번식해요? 포자. 포자 훅 불면 훅 날아가 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덧없어요. 훅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FU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 세 번째. 이거 워낙 많이 봤습니다. furrow. 네, 비옥한. 그래서 비료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죠. fertilizer라고 하면은 비료가 돼버리죠. 비료. 그래서 fertile이라는 뜻은 그 자손을 생산하기에 좋은 요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비옥한. 그러면 비옥한 거의 반대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barren.
barren은 황폐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 그러니까 생식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식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남자씨, 아기씨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결핍되는 상태를 barr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척박한 불임의. enhance는 강화된. 자, 첫 번째 entice. entice가 뭘까요? entice. 유혹하다. 네, 유혹하는 이렇게 됐죠? 잘 하셨습니다. attract랑 비슷한 뜻이에요. attract, 매혹하다. 그럼 attract도 attract도 이제 매혹,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appeal. 어필도 호소하다, 간청하다인데 그 매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끌어들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Up to now, 지금까지 newspaper articles, 신문 기사들이 ha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긁었어 표면을. 이것에 tremendously, tremendous 필수어휘,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표면을 긁었다.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쁜 말이죠.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superficially, 요게 표면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super가 물론 초월한다, 뛰어난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officially face에서 온 거예요. face. 그래서 겉모습 이런 뜻이죠. 그래서 surface가 표면인데 겉모습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superficially dealt with, 피상적으로 다루다. 그래서 have, pp. 그래서 1번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It's a nail on the head of. 네, hit the nail on the head of Billy. 네일, 요것도 얼마 전에 했었어요. 네일, 요 손톱이 아니라 그랬죠. 뭐다? 네, 못. 못을 치는데 어디를 치다? head, 머리, 그죠? 머리. 머리를 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다? 전곡을 찌르다, 핵심을 찌르다. 딱 맞추었을 때 하는 표현이 hit the nail 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굳이 뭐 head 이런 표현 없이 그냥 hit the nail 이렇게도 합니다. 전곡을 찌르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Seize a hold of. seize hold of, seize hold of, seize. seize만 있어도 이게 포위하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고요. hold가 동사는 잡다 이건데 지금은 이제 포획된 상태를 표현하는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사로잡다, 뭐뭐를 붙잡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Positively followed upon. positively followed upon. positively followed upon. positively는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follow up까지만 있어도 따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처럼 follow upon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는 거. follow upon.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결을 하는 거. 그런 것을 follow upon.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할 때 follow upon이라고 합니다. 15번. 네, 읽어볼게요. 시작. It was personal. Why did you have to stick your nose in? 네, it was personal. 개인적인 일이야. 왜 너는 해야만 했니? Stick your nose in. stick이 찌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막대기, 명사는 막대기지만 찌르다. 네 코를 찌르다 이거 아니고요. stick in이니까 찔러 넣다라는 말이죠. 즉 어떤 이렇게 상황이 있어. 되게 퍼스널한 그 개인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공간.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코 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코를 여기다가 자꾸 찔러 넣는 상황인 거죠. 그럼 코를 찔러 넣는 거는 코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를 넣으면서 뭐가 가나요? 눈이 가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섭, 관여, 개입, 뭔데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을 stick one's nose in, stick in, 찔러 넣다 라고 합니다. 1번 hurry, 서두르는 아니고요. 두 번째 interfere, 요거요. 방해하는 거. 그래서 여기 살짝 의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interfere. 세 번째 sniff.
네, 훌쩍이다. 콧물을 훌쩍이는 게 sniff. resign. 퇴임하다, 사임하다, 그만둘 때 하는 것이 resign입니다. 그래서 너 거기에 왜 네 코 집어넣냐? 너 왜 간섭하냐?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interfere, 방해하다인데 간섭하다 이렇게 사용되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요. 이거 단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죠. unprecedented. 앞에 간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그래서 이런 거 전에는 없었어. 굉장히 특이해, 독특해 또는 처음이야. 이 정도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죠. 1번 읽어볼까요? 시작. mediocre. 그 중간에라고 할 때는 medium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이건 중간에 또는 수단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예요. 근데 medium이라든지 average 같은 거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학점에서 B학점 받잖아요. B? 괜찮은 거예요. 중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mediocre라고 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 중에 common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common도 이게 흔한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었지만 vulgar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mediocre도 중간 이런 뜻도 있지만 중간밖에 안 되는 보통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한테 mediocre 하면은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suggestive. tive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 suggest는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안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저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제안하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암시적인 이게 됐죠. 암시한다는 거는 해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보면 어떨까 돌려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에 접다 할 때 접다 아니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안 보이게 접는 게 있고 내용이 보이게 접는 게 있었잖아요. implicit, implicit 했잖아요. implicit. 그쵸. 그러면 안 보이게 접어요. 그러면 implicit.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접으면 explicit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면 suggestive는 implicit, explicit이에요? 그렇죠. implicit의 의미가 가깝겠죠. implicit에 가까운 의미.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unsurpassed. pass는 지나가는 거고 soar는 위로란 뜻이에요. 어는 부정이죠. 위로 지나가지 못하니까 능가하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능가하지 못하는. 우리 이거 4번까지 보고 시죠. 50분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하고 끝내면 또 이상해서 insurmountable 이라는 표현도 나온 적이 있어요. insurmountable. 다 볼게요. mount, 산이잖아요. 산에 오르는 거겠죠. soar니까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들어갔어. 그럼 그렇죠. 극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soar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요. 초월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surmountable,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 정복할 수 없어. 그리고 unsurpassed, 넘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네. 능가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답이 unprecedented, 전례 없는인 거예요.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provocative, 쉽지만 자주 나옵니다. provoke가 해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하도록 유발하는 이런 의미의 자극적인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유발하게 만드는. 네, 잠깐 쉬었다 갈게요.